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첫 번째 편 양해왕상 7번째 장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왕이 흔종이라는 의식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눈을 보고 살려주라고 하면서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백성들한테 전해지자 백성들은 왕이 빡쟁이다, 돈을 아끼려고 양과 소를 바꾸라고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왕은 억울해했죠. 조금 답답해했습니다.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랬던 게 아니고, 실제로 소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고는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참아 못해서, 그래서 살려주라고 했던 것뿐인데, 죄가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은 사실 끌려갔다는 점에서는 사실 양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똑같은 건데 왜 나는 소는 살려주고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왕 자신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맹자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는 왕이 직접 보았고 양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맹자가 이야기를 했죠. 이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보다와 견우 할 때 견과 미견양, 아직 보지 못했다, 보다와 못 보다의 차이가 이 장면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좀 다른 사례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 어떤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불우이웃이 뭐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를 가면 뭐 이렇게 지하철 그 계단에 뭐 저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에게 뭐 지폐 한 장이라도, 동전 한 입이라도 이렇게 거기에 놔두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이게 초록색이니까 10,000원이라고 해보죠. 내 눈앞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의 동전 바구니에 10,000원을 하나 이렇게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가던 내 친구가 옆에서 거기다 놓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돈을 왜 그 사람한테 주느냐고 하면서, 네가 그 10,000원을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굶주린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10,000원을 기부를 하면 그 아이는 네가 주는 그 10,000원으로 며칠을 살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가 있다. 그 기아에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10,000원을 사용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값지게 쓰일 텐데, 그 사람한테 그 10,000원을 왜 주냐, 저 사람은 네가 10,000원 안 줘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인데 누구에게 줬을 때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가, 값지게 쓰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람보다 이 아이한테 줬을 때가 더 값지게 쓰일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아이는 TV에서 본,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거나 어떤 뉴스에서 본 것이거나 그런 것이고, 내 눈앞에 당장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유로, 내 눈앞에 있지 않은 이것을 이유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나는 지나쳐 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보았다와 보지 못했다의 차이가 그거예요.
백성들은 소도 못 봤고 양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 다 관념으로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소가 죄 없이 죽는 거면 양도 죄 없이 죽는 거라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은 그게 아니죠. 왕의 눈앞에는 소가 있었고 양은 왕의 눈앞에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왕은 그 소의 눈을 직접 봤고 양의 부들부들 떠는 눈빛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 차이예요. 맹자는 그 점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인이라는 본성이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소를 살려주어야겠다는 방식으로 그 인이 표출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양은 죄 없이 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단지 눈앞에 그것이 존재해서 봤느냐 아니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지 금수야에 군자가 금수에 대해서 견기생하고 불견기사하며 문기성하고 불인기식야 하나니 시로 군자는 원포주야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금수야에 금수에 대해서 금수에 즉 동물들에 대해서 견기생하고 불인견기사 견기생 불인견기사 여기에 불인이 나오죠. 그것이 살아있을 때를 보고는 그러니까 새가 됐든 짐승이 됐든 그것이 살아있을 때를 내가 봤다면 즉 살아있을 때 나하고 여기서 봤다는 것은 교감을 했다는 거죠. 교감. 감정을 교환했다는 뜻입니다. 교감을 나눈 짐승에 대해서는 그것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교감을 나누지 않은 소였다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임금이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다 그겁니다. 근데 그 소와는 눈빛을 교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을 나눈 거죠. 어떤 동물에 대해서 교감을 나눴다 그러면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것이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를 못한다. 군자가 또 문기성하고 불인기식하나니 그랬죠. 그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물이 죽을 때 뭐 닭이든 돼지든 소든 죽을 때 도살장에서 죽을 때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그 비명을 죽을 때 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그렇게 죽어간 고기 그 동물의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한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비명 소리 죽을 때 내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도 그 동물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밥상 위에 올라오는 그 고기는 어디서 당연히 죽었겠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듣지 그 동물이 죽었을 때 그 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하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죽을 때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로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원포주야니이다 그랬죠. 포주를 멀리합니다 그랬어요. 포주를 멀리한다. 이 포주가 짐승을 죽이고 그 죽인 짐승의 고기를 저장하고 하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멀리해요. 군자는. 왜 멀리하냐? 그러면 그곳을 가까이 하면 그 살아있을 때의 그 고기를 그 가축을 짐승을 볼 수도 있고 죽을 때 지르는 그 비명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주를 멀리한다 이거죠.
군자가 고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동물 애호가들은 또 그렇게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이 뭐 예컨대 이제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 얘기하자면,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바쳐야 되고, 또 인간이 생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기들을 사용하고 고기를 섭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것이 살아있을 때를 보고는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한다든가, 또 죽을 때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는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한다든가, 요 참아 못함, 요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잔인하게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도 죽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고 있다든가, 또는 비명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를 섭취한다든가, 군자는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포주를 멀리하는 것.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요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맹자가 해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왜 그때 손은 놔주고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맹자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열활 기뻐하며 말하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요거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활 그랬잖아요. 기뻐하며 말했다. 요거 열자입니다. 기뻐할 열. 시운 타인 유심을 여 촌탁지라 하니, 요게 시경의 이야기예요. 타인 유심을, 타인이, 다른 사람이 가진 마음을, 다른 사람이 먹은 마음을, 내가, 요게 나 여자입니다. 내가 촌탁지라, 그것을, 그 타인이 먹은 마음을 내가 촌탁하다. 요게 헤아릴 촌, 헤아릴 탁이에요. 내가 헤아리다. 마음을 먹은 사람은 타인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를 내가 헤아린다라고 하는 구절이 시경에 있는데, 그 시경의 이 구절이 바로 부자지 위하로소이다. 부자, 요 부자가 맹자예요. 여기서는 부자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소는 살려주고 양으로 대체하라고 했던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제선왕 난데, 정작 나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정작 내가 먹은 마음을 당신이 설명을 해주니, 시경의 이 구절이 딱 부자를 두고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이런 거죠. 기뻐서 하는 말입니다. 부아 내 행지하고 반이구지호대 부득 오심이러니, 내가 그것을 행하고, 내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죠. 소를 살려주라, 양으로 바꾸라, 이런 행동을 해놓고 반이구지호대, 되돌이켜서 그것을 구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 이유를 구해봤는데, 부득오심, 내 마음을 얻지 못했다.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내가 얻을 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부자 언지하시니, 부자께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니, 왜 내가 그랬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니, 아심에, 내 마음에 아심에 유 척척연하여이다. 척척함이 있습니다. 척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뭉클하고 마음이 거기에 공감이 되어서, 이런 거,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예, 당신 말이 맞다, 이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양해왕 상의 7번째 장 제선왕과 맹자와의 이 대화는 글이 매우 길다.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화제가 바뀐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스토리 전체를 놓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참 동안 맹자가 호울에게서 들었던 옛날에 왕이 소를 살려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 같은 사람, 과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고 하니까 맹자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것을 아십니까? 요 얘기가 먼저 있었죠. 무슨 근거로 내가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제선왕이 묻자 맹자가 이 호훌의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한참 동안 소를 살려준 얘기를 이제 한참 동안 하고 왕이 기뻐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차심지 소위 하보 왕자는 하야있고 요걸 질문한 거예요. 이 마음이 맹자가 이 마음이면 왕이 되시기에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 마음이 소위 하보 왕자, 왕이 되기에 부합한다. 라고 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소를 살려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 라고 보신 까닭. 그게 뭡니까? 라고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러자 맹자가 왜 이 에피소드를 꺼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맹자의 설명을 보시기 전에 먼저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것을 먼저 보시죠. 자,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힘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3,000근을 들을 수 있어요. 3,000근. 3,000근이라고 그러면 한 근에 600g 정도잖아요. 0.6kg입니다. 0.6kg 곱하기 3,000.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무게죠. 그런 엄청난 무게를 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새의 깃털 하나를 못 든다고 한다면 임금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맹자가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3,000근을 드는 장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깃털 하나가 있는데 이 깃털은 내가 무거워서 못 들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하죠. 두 번째,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시력이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가을에 털갈이를 한 짐승의 털의 끝부분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을, 추, 털, 호. 요것이 추호예요. 추호. 짐승이 가을에 털갈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되니까. 겨울을 앞두고 털갈이를 하는 이유는 그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겠는데 그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려 그러면 털이 촘촘하게 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날라니까 단위 면적당 털이 많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은 동일한데 털의 개수가 많으려면 털의 굵기가 얇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얇은 털로 촘촘하게 털이
나도록 털갈이를 합니다. 그것이 가을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털갈이를 시작한 계절의 가을에 털갈이를 한 그 털에 굵기가 가는 털인데 그 털의 끝부분, 추호지 말, 그 끝부분을, 그 얇은 털의 끝부분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시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섭을 가득 실은 수레, 그러니까 예컨대 장작더미가 있다 그러면 장작을 한 수레 가득 실은 수레가 여기 떡 있는데 그 수레를 보지 못한다고, 그게 안 보인다고 말을 한다면 임금님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맹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역시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걸 못 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라도 특별하지 않아도 새의 깃털은 아무리 힘이 세지 않아도 새 깃털 정도는 들 수 있고 아무리 시력이 나빠도 섭을 가득 실은 수레가 여기 떡 앞에 있으면 그 수레 정도는 다 보이죠. 웬만하면. 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싫다 혹은 하지 않겠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 이야기를 먼저 왕한테 하면서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맹자가 질문을 하고 왕은 당연히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게 한 다음에 맹자가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임금의 공감 능력이 있는데 그 공감 능력이 소의 눈을 보고 소가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것을 느낄 정도의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임금이 있어요. 근데 그 임금이 자신의 백성들의 눈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지를 읽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맹자가 이 이야기를 거론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당신은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보호하고도 남을, 백성들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힘들어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짐승을 보면 그 짐승을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진 임금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죠. 근데 그 임금이 자신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임금이라는 걸 몰라요. 그건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보고 왕자왈, 왕에게 요 유자와 자자,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 이거죠. 왕에게 요 복자가 아뢰다 합니다. 아뢰다. 왕에게 아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역조기 거 백균, 힘이 백균, 요 균자가 30근이에요. 30근. 그러니까 백균이니까 3000근이죠. 3000근을 들기에 족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힘은 3000근을 들기에 족합니다만 부족이 거 이루, 깃털 하나는 들기에 부족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거나 명족이 찰 추오지 말,
내 시력의 밝기는, 요 밝을 명자는 시력의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시력의 밝기는 추호지 말을 가을에 털갈이한 짐승의 털의 끝부분을 관찰하기에 족할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견 여신 수레에 가득 실은 섭은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즉 왕은 허지호이까, 왕께서는 그것을 허라는 게 인정,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왈두라 그랬죠. 왕이 아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같은 이유로, 같은 논리로 지금 금의 은족이 극금수로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치는데 좋게요. 금수까지 미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 있어요. 근데 그 공이 부지요 백성, 백성에게는 이르지 않는다. 그 은혜와 그 공이 백성에게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독하여 있고, 왜 그럴까요? 유독 왜 그럴까요? 그럼 뭘까요? 그것은. 그러면서 정리를 하죠. 연즉 그렇다면 이루지 불거는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한다고 한 것은, 3,000근을 드는 사람이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불용력언이며 그 깃털을 드는 데다가 자신의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힘이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라 깃털 드는 데다가는 내 힘을 쓰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여신지 불견은 수레에 가득 실은 섭을 보지 못한다고 한 것은 위불용명은 그 수레의 섭을 보는 데다가는 내 시력의 밝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백성지 불견보는, 백성이 보호를, 요때요 볼견자는요, 저 볼견자는 피동이에요. 당하다, 받다. 즉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처음에 나왔던 말이 보민이었잖아요. 백성을 보호하다. 백성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왜냐?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니 이 세 가지 사례를 정리하자면, 왕지 불왕은, 왕께서, 요 왕은 제선왕을 말하는 거고요. 요 왕은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정한 제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께서 왕이 못 되시는 것은, 왕께서 통일한 제국의 왕이 못 되시는 것은 불의야 언정 비불능냐니이다 그랬죠. 불의와 불능, 불의이지 불능이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정한 제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기준에 대입했을 때 당신은, 제선왕 당신은 충분히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근데 스스로 그 마음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은혜로운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당신이 왕이 못 되는 것은 불능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한테는 그 마음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거론을 한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